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배가 고파요. 음식을 씹고 싶은 욕구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유 구강암면외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 수술하고 나서 다시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거나 사회생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양악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양악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회복 기간은 한 달입니다. 양악수술 후에는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는 48시간 동안 부종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통증뿐만 아니라 얼굴에 붓는 정도, 그 다음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출혈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술에 당연히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있긴 하지만 무통주사도 맞고 하기 때문에 통증은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코 안에 붓기도 생겨서 코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거 답답한 거 이런 게 통증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부종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에 밴드도 하고 얼음찜질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48시간 동안 붓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첫날 수술을 하고 오후 정도에 수술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보통 퇴원을 하는데 퇴원을 하고 그날 오후까지 얼굴이 계속 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퇴원을 해서 자기 전까지 얼음찜질을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얼음찜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래는 온찜질을 해서 다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얼굴에 모여있던 조직액들이 다시 이렇게 몸으로 내려가면서 부종이 빠지게 되는데 얼굴의 감각도 약간 수술 후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피부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입안에는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세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들과 온찜질이 만나게 되면 오히려 온찜질을 안 할 때보다 염증을 더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온찜질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못 하고 뭐 찝찝하고 한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얼굴에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서 처지는 걸 좀 더 예방하고 붓기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거는 퇴원하고 그 다음날 떼게 됩니다. 집에서 물을 묻혀서 살살살 떼면서 그때 세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여기 귀 옆에 테이프가 또 붙어 있어요. 그건 아직 떼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닿지 않게 조심해서 세수를 할 수 있고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샤워를 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악수술을 하면서 윤곽수술을 하면서 피를 뭐 최소한 흘렸다고는 하지만 손실이 있거든요.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요. 머리에 있는 피가 몸으로 다 가는 거죠. 왜냐면 서 있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샤워하다 확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뭐 이마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더라도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샤워하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보다는 답답함이 힘들다고 했는데 답답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코로 숨을 쉴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이유는 얼굴도 우리가 붓지만 코 안에 있는 점막도 같이 부어요. 우리 감기 걸려서 코 막히는 것처럼 코 구멍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 해결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5일에서 7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코에는 조그맣게라도 공간이 생기면 바로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는 비염이 있던지 없던지 심하던지 안 심하던지 간에 5일에서 7일 정도는 코가 좀 막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째 저를 만나서 교합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입안 상처는 문제없이 아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집에서 양치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치아랑 혀 이렇게 두 가지만 양치질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쪽에 잇몸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치약을 사용하기에는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할 때 드렸던 빨간 약
빨간색 가글액을 치약처럼 사용하셔서 칫솔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혀 안쪽에는 세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혀 안쪽까지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혀를 닦게 되면 칫솔이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 벌리는 연습도 조금씩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주째는 입안에 실밥을 푸르게 되는데요. 입안에 이제 실밥을 푸른다는 의미는 입안에 있는 상처가 다 아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양치질을 수술 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입안에 있는 붓기도 점점점 빠지면서 입안도 좀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주째부터는 저희가 알려드린 동영상을 가지고 입을 벌리는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달까지 손가락이 최소한 2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입 벌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가 되면 큰 변화들이 생깁니다. 부었던 붓기가 70% 정도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입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얼굴 주변의 표정 근육들이 회복을 하면서 표정도 많이 살아나게 되죠. 또 수술 후 이제 교정을 시작하면서 수술 후에 사용했던 웨이퍼도 착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수술 후에 뼈들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이나 밥이나 생선, 함박스테이크처럼 손으로 이렇게 으깰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은 씹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처음에 1, 2주 동안은 뭐 통증이나 답답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배가 고파요. 음식을 씹고 싶은 욕구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씹는 음식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체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체력이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사회 활동의 복귀를 한 달로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음식 섭취랑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학생분들은 정도 지나면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은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갖고, 되었다고 해서 회복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식도 다 먹을 수 없고요, 입도 완벽하게 다 벌어지지 않고 얼굴에 붓기도 다 빠지지 않았거든요.